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2월 24일 장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기 제가 관심 종목을 안 가지고 있긴 한데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전자가 상한가를 치고 곧 바로 다음날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6.28% 하락을 했어요. 7,500원 빠졌죠. 사실 이 상한가 간 날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어요. 이게 단발성이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하루 1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제 거래량은 굉장히 많았죠. 이게 거래량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한가를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제 특히 초보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상한가 갔다. 상따라고 또 있죠. 상따라고 상한가 따라잡기. 네. 상한가 간 종목들은 이제 장 마감 때 어쨌거나 이제 그날 상한가 간 날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 날 뭐 수익을 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막상 상승은 고사하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손절을 많이 하거나 이제 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또 반대로 이날 못 산 분들은 이날 좀 팔아가니까 야, 떨어질 때 사자 뭐 이런 의도로 해가지고 이제 또 매수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1,000만 주죠. 네, 1,600만 주, 1,100만 주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LG전자가 이제 그 상승했던 이유는 전장 사업에 이제 마그나, 캐나다의 마그나, 이게 요 업체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3위 정도의 어떤 그 전장 업체라고 그래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일본의 덴소, 그리고 독일 업체 하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 2등 하고 요 업체가 이제 그 3등이라고 하는데 요 업체하고의 어떤 제휴로 인해 가지고 좀 그 전장 사업에서 굉장히 강화를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 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그래서 뭐 지금 10만 원대 중반대로 다 이제 올렸어요. 그 증권사들이 목표를. 근데 이제 물론 전장 사업이 굉장히 그 비전은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네, 이미 뭐 테슬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장 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보면 뭐 애플 또 뭐 뛰어든다 그러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비전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도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1조 원 규모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이제 미래 가치를 좋게 보고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목표가를. 네.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안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만 원 다시 넘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요때처럼 다시 수주 흘러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뭐 LG전자가 일단은 하락을 했어요. 두 번째 날부터. 뭐 투자자들의 움직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던졌죠. 네, 그죠? 네, 지오소프트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카카오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네, 카카오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카카오 연결돼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냐, 뭐 이제 카카오 이게 지오소프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왜 카카오가 연관이 있느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오아시스라는 이제 새벽 배송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어요. 급상승하고 있고, 이제, 마켓컬리처럼 그런 업체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대주주가 지오소프트입니다. 네, 지오소프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이 업체, 오아시스라는 업체에다가 추가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고, 오아시스가 아마 내년에 상장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지오소프트가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KMH. 이게 경영권 분쟁인데, 여기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이 종목을. 그래서 이제 KMH가 이제, 급상승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주총 가지고 이제, 많이 키스톤하고, KMH 측하고 많이 다툴 때, 뭐, 주총 뭐, 기각하고, 가처분 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상한가를 한번 쳤었어요. 상한가를 쳤었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죠, 요때. 12월 10일, 11일. 근데 요때 이제 급등해가지고, 2만 원대 초반에 있던 게 3만 원대 순식간에 만 원이 떴어요. 떴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키스톤 측이 이제 좀 유리한 쪽으로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3만 원대 후반까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그, KMH 측이 패소를 했나요? 뭐, 어쨌거나 내년, 이제 주총이 내년 1월로 이제 미뤄졌어요. 그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랄까, 둘이 이제 충돌을 했던 것에서 이제 전쟁이 잠시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매수 주체가, 장애 매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급락을 했어요. 상거래일 동안.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또 1월 그 주총 결과가 나온 것 따라서, 임시 주총 결과가 나온 것 따라서 이제 또 주가 흐름이 또 이제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되겠죠. 근데 이런 1월 주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은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의 재료가 소멸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뭐 차트 같은 거 필요 없고 그 실시간으로 이제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면 그 뉴스에 중점을 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권 분쟁 종목들이 다 그렇죠, 그죠? 네. 자, 대웅하고 뭐 여기 대웅제약하고는 이제 그 급락을 마감하고 이제 좀 하락을 이제 이제 뭐 소폭은 아니지만 이제 좀 한 중폭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근데 대웅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호이스타 관련돼서 급등했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은 얘기해요. 이거 호이스타가 이제 그 탑9이 발표되면서 이게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급락을 했는데 탑9이 발표되기 전날만 하더라도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이제 관리 종목이 아니고 뭐지 경고 종목인가요? 네. 투자 주의 종목 이런 종목으로 묶였어요. 그 대웅은 그 전부터 묶였고요. 그 대웅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도 한번 됐었죠. 하루. 그때 거래 정지 된 날 대웅제약이 상한가를 쳤었어요. 쳤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탑9이 발표되면서 이제 주가가 쫙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투자 주의 종목, 경고 종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현찰로만 이제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매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신용이 가능할 때 하고 아닐 때 하고의 매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뭐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매물을 던져서 이제 그 급락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근데 많은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그 호이스타의 그 탑9 발표를, 사실상 실패로 이제 분석하는 이제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신용으로 샀던 투자자들이 이제 뭐 주가가 급락하니까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계속 이어서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4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 급락세를 멈추고 대웅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좀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불도 몇 번 들어왔었죠, 장중에. 그리고 이제 막판에 대웅제약은 막판에 152,500원에 이제 동시효과를 시작했는데 막판에 이제 그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매매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요게 이제 3시 반에 장이 끝나는데 3시 한
35분쯤에 이제 체결되기 시작할 정도로 이제 물량이 매도 매수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5만 2,500원에서 15만 7천원까지 한 4,500원 정도 플러스된 가격에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 이런 흐름이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에는 좀 더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지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뭐 경고 종목이 풀린다 이러면 이제 다시 뭐 신용 거래가 가능해지면은 다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은 남아 있죠. 왜냐하면은 뭐 분석이 뭐 탑라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안 좋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분석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대규모 임상 3상도 이제 지금 한다 그러고, 이게 임상 실패면 임상 3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패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냥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판단은 그냥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투자 주의 종목으로 묶였고, 경고 종목으로 묶였고, 뭐 대용이나 대용제약에 이래서 이제 그 영향이 이제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실패라는 이야기가 이제 공식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그게 재확산되면서 좀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렸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으로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고요. 매수세도. 근데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으니까 이제 뭐 29일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물론 셀트리온 자체도 이제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많은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았죠.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만 조금 이제 상승했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하락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중에는 좀 상승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아까 마감 시황 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좀 급락하는, 최근 며칠 사이에 급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죠. 뭐랄까, 좀 트렌드, 그러니까 방향성,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HMM도 이게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좋은데, 지금 노조의 파업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며칠째 내리고 있죠. 지금 뭐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게 14,000원대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뭐 이제 노조 측이 이제 8%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뭐 이제 침체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8%나 이제 인상을 요구하면은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입장이 이제 뭐 대답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노조 측은 이제 이게 이제 하락이라고 막 소문이 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회사가 안 좋아서 이제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욕을 하겠다, 주장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든 타협이 될 수밖에 없죠, 합의가. 그죠? 합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릴 때, 요런 이제 악재로 흘러내릴 때 저가 매수로 해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마냥 하락하지는 않고, 이제 이게 업황 자체는 좋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뉴스를 계속 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이거 이 종목 저희가 이제 5,000원대부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이긴 해요. HMM. 그래서 이제 저도 5,000원대부터 이제 사서 이제 좀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데, 물론 100% 그때 산 거를 100% 다 가지고 있진 않아요. 매수했다 매도했다 일부씩 하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할 때 저가에 매수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배당하고 인텔의 CPU 외주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좀 급등하고, 또 내년에 이제 반도체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측의 압박에 따른 반대급부 수혜, 그거도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지만, 이날 오른 거는 이제 배당 아니면 인텔 이 뉴스인데,
만약에 배당이라면은 29일 날 쭉 나갈 것이고, 이제 배당락 이후에, 배당이 아니라, 이제 인텔 그 외주 그 관련된 뉴스가 호재로 작용한 거라면은, 지수가 이제, 이 종목 주가가 이제 안 빠져나가겠죠. 안 내리겠죠. 그래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투자 주체들을 보면은 이제 금융 투자가 특히 많이, 뭐 개인의 이제 금융 투자가 거의 대부분 이제 매수를 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뭐 장중에는 78,700원, 78,800원, 78,800원까지 올랐네요. 올랐었습니다. 한 6%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막판에 아무래도 주말장이다 보니까 막판에 개미 매도세가 엄청 강해서 특히 장 마감 때 2시 40분 이후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개미 투자자의 그 물량 공세, 매도 공세가 엄청나게 컸었죠.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제 2시 한 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갖고 삼성전자도 78,800원까지 갔던 게 77,8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마감에. 근데 이제 시간에서 다시 78,000원대 다시 넘었죠. 78,300원인가? 시간에 그렇게 마감했을 겁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3대1 감자로 인해서 이제 거래 정지됐고요. 자, 매드팩토도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기관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던 주가 흐름이 단박에 이제 회복됐어요. 예를 보면 이제 지난 한 10여일 동안 개인 매수세였는데 이게 10만 원대 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뭐 계속 뭐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이제 10만 원대 밑으로 다시 밀렸었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11만 원 선까지 급등했습니다. 뭐 이게 보시면 이제 그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니까 이제 급등한 거죠. 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개미들이 많이 팔고 이래가지고 기관도 왔다 갔다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매드팩토 뭐 내년 1월 초에 그 JP모건 컨퍼런스도 이제 그 뉴스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뭐 예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15만 원을 일단 잡고 있고요. 제가 이제 1차 목표가 8만 원 잡았다가 이제 하익 실현하고 다시 또 이제 그 잡아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목표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15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RF텍도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저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그래갖고 이제 RF텍 그리고 이제 5G 종목 업종군이 5G 업종 자체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RF텍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급등했습니다.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RF텍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하나 또 있죠. 보톨리눔 톡신 이제 벌꿀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제 발굴한 거를 이제 국가에서 승인도 받았죠. 국가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 업체가 이제 벌꿀에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균주를 추출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ITC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이 ITC 소송에서 이제 ITC 측에서는 이 균주에 대해서 이제 보톨리눔 톡신 균주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가 뭐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보면서 RF텍이 뭐 이렇게 그 벌꿀에서 추출한 보톨리눔 톡신에 대한 그 재료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희석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재료는 사실상 이제 RF텍이 10,000 몇천 원까지 올랐을 때도 이제 사실상 8월 달에 그때 막 10,000 몇천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2-3천 원. 그때까지만 해도 8월 맞나요? 네, 여기, 요때가, 네, 8월 맞을 겁니다, 아마. 네, 8월 맞네요. 8월 31일.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 2만 원 갈 것처럼 그랬는데, 줄줄줄 흘러내려서 다시 지금, 10,000원 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뭐랄까, 보톨리눔 톡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재료를 많이 이제 재료로서의 어떤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5G 그 업종 본업 자체에 대해서 많이 재료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카카오는 뭐 이게 네이버와 같이 떨어졌는데 인터넷 플랫폼 이게 이제 알리바바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좀 상승을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지금 알리바바가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죠. 압력을 받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인터넷 플랫폼주의 뭐 지배자, 그 특정 업종에 이제 지배적 그 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 같은 거를, 파악하는 뭐 이런 그 이제 조사를 한다 그래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인터넷 플랫폼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가 이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공정위에서 좀 지금 뭐 좀 제동을 걸고 있긴 하죠. 네. 그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한 뉴스가, 악재가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뭐 봅시다. 이제 뭐 CMG 제약, 차바이오는 이제 뭐 계속 지금 며칠째 이제 뭐 좀 하락 추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꽤 많이 올랐었는데 한 6,000원대 후반, 7,000원대 이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6,000원대 중반까지 올랐었네요. 지금 뭐 거래일 동안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종목이 뭐 삼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설탕 회사지만 사실상 수소 재료, 수소 전기차 재료, 복합 소재 개발한 것 때문에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체고요. 자, 제일약품. 네, 제일약품도 이것도 참 제가 이제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이제 이거는 사실상 연결고리가 없어요. 실제로 실체로 드러난 게. 다만 이게 이제 자꾸 엮어요. 기사들이. 신문 기사들이. 근데 요게 이제 특정 한 매체에서 뭐 이제 요게 뭐 제일약품 성석재 사장이 파이자 출신으로 지금 제일약품이 파이자 제품을 많이 국내 총판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 백신, 코로나 백신도 제일약품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누가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 뇌피셜로 만든 이런 뉴스를 그냥 그거를 이렇게 뉴스거리로 기사화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매체들한테 계속 재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아닌 공공연한 사실 아닌 사실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자 백신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제일약품이 맡을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제일약품이 급등했단 말이죠. 네, 제일약품도 사실 뭐 이런 문의에 대해서 자기네는 뭐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뭐 자기네도 모르겠다. 왜 오르는지. 뭐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11만 9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잖아요. 지금 백신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 정부가 주도해요. 정부가. 모든 나라에선 정부가 주도해요.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직접 계약을 맺고 들여오고 뭐 SK 케미칼하고의 어떤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어떤 CMO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은 좀 문제가 다르지만 CMO라는 게 이제 백신 공장에서 이제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제일약품이 백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아주 특화된 업체도 아니고 백신이라는 거는 어떤 업체가 그 종목에서 좀 특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녹십자라든가 그다음에 일양 그다음에 SK 케미칼 이런 것처럼 자체 공장도 가지고 있고 이래야지 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 제품 지금 파는 것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이자 제품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국내 총판 도매상.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백신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직접 주도권을 갖고 이제 들여오고 배송 공급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제일약품에다가 정부가 이거 제일약품 당신네 파이자가 직접 제일약품에다 주면서 이렇게 당신네가 사시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이내 또 파이자 백신이 이제 우리가 공급 계약했다 이 뉴스가 뜨니까 이제 다시 또 그거에 의해서 다시 급등해가지고 이게 장중에 보면은
16%까지 급등했었어요. 71,400원. 근데 결국은 종가는 어때요? 62,800원 거의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또 여전히 뭐 이런저런 매체에서는 계속 그 기사 쓸 때마다 그 뒷공문에 그거 달아요. 제일약품의 성석재 사장이 뭐 화이자 출신으로 어쩌고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 인포스탁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항상 이런 게 붙습니다. 제일약품은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된다 이러면서 수장을 맡고 있는 성석재 대표가 화이자 출신이며 제일 판매하는 도입 의약품의 상당수가 화이자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를 계속 붙여요.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는 초보 투자자들은 야, 이거 뭐 화이자 백신 들어오면 제일약품이 수혜를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일약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걸 자꾸 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일약품조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신뢰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기자들이 자꾸 이런 걸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자꾸 가져다 쓰고 이러면서 재색산 기사를 자꾸 재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나오니까 이제 기사들이 자꾸 이런 거 쓰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거의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물론 뭐 일만의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없다고 해도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있죠. 이게 뭐 우리 바이오인가 뭔가 네, 우리 바이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바이오도 보면은 이게 한번 뭐 예전에 뭐 급등했을 때 이래 보면 12월 이때 겁니다. 이때도 보면 이제 여기 뭐 임원이 한 명이 뭐 파이자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우리 바이오는 파이자 출신 임원 때문에 9% 상승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일약품이나 얘네나. 그죠?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뭐 우리 바이오도 뭐 제일약품 우리 바이오 어디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거도 없는 이런 소문들이 이게 자꾸 기사화되고 이런 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좀 기사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뭔가 매수를 할 때. 자, 자, 메디톡스. 네, 메디톡스를 한번 볼게요. 메디톡스도 이제, 사실 그 장 초반에 좀 급락했었죠. 이게 이제 162,300원, 7%까지 빠졌었죠. 빠졌었는데 이제 점점점 낙폭을 줄이고 있다가 이제 장 막판쯤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서 이제 2,600원에 마감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이제 호재라기보다, 호재인데 이제 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이노톡스 허가 취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해 낸 거에 이제 대전지법이 판결을 내는 날이에요. 판결을 내는 날인데 그걸 이제 뭐 사람들이 체크를 했겠죠. 기본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허가 취소에 대해서 모든 판결이 대전지법에서 인용 결정이 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당연히 인용 결정되겠지. 이런 기대감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중구중구 상승을 한 거예요. 상승을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갖고 동시효과 때 이제 2,600원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 뉴스가 나온 거는 이제 시간 외에 나왔죠. 시간에 한 5시쯤인가? 뭐 그때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 보면은, 뉴스핏 뭐 이런 데서 나왔죠. 시간이 4시 반쯤에 나왔네요. 4시 반쯤에 뉴스가 나왔는데, 요때 이제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장중에는 이제 점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니까 왜 그런지 이제 특별한 뉴스도 안 나오고 이제 모르는 분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외에서 그 뉴스가 나면서 이제 3,600원까지 시간에서 떴었어요. 떴었는데, 뭐 이게 이제 1월 14일까지가 인용일 겁니다. 아마 1월 14일까지. 그러니까 1월 14일까지 허가 취소를 정지시키는 거죠.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을.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까지는 허가 취소가 안 맥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까지는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월 14일까지면 사실상 이제 지금 한 2주 정도, 2주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이제 물건을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기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사실상 그 뭐랄까 이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큰 호재가 아니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노톡스가 이 업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뭐 하여튼 전 종목이 다 허가 취소를 당했잖아요. 물론 뭐 전부 다 인용하긴 했지만 대전지법에서. 그래서 아마 좀 그 영향 때문인지 투자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인용 결정 날 때처럼 그렇게 많이 기대감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네, 그리고 뭐 종문당은 이제 뭐 좀 소폭 상승했고요. 네, 신풍제약도 상승을 했는데 신풍제약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베이트권 나오면서부터 이제 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리베이트권 적발된 게 나온 게 이제 요때 12월 11일인데 요때 적발돼갖고 큰 폭을 하락했죠. 10만원대 후반에 있던 게 1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줄줄 떨어지다가 이제 또 뭐 특별한 이제 뉴스가 없으니까 줄줄 흘러내리다가 요때 이제 12월 21일 날 그 뉴스가 떴죠. 아마 그 파라맥스. 근데 신풍제약이 사실 이제 뭐 몇천 원 하던 게 이제 뭐 20만 원대까지 올라온 게 파라맥스 그 코로나 치료제 그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 재료로. 근데 파라맥스 그게 이제 남아공인가? 거기서 이제 그 저거 됐죠. 그 임상이 연기됐죠. 그죠? 네, 12월 21일 날 한번 뉴스를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뉴스가 떴어요. 코로나19 피라맥스 남아공 이상, 제가 파라맥스가 자꾸 그래가지고, 피라맥스 남아공 이상, 6개월 지연, 이래갖고 이제 요 뉴스가 뜨면서 이제, 12월 21일 날 또 이제 그 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이제 1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요건 이제 반발 매수세, 저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날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떤 이 관련 그 논문에 실렸고 뭐 이 뉴스가 뜨긴 했어요. 12월 24일 날 보면은 뭐 피라맥스 자꾸 파라맥스라고 그러네.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 가능성 이라고 영국팀 논문이 업계 4위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뭐 이런 뉴스가 뜨면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를. 네. 자, 그리고 뭐, 상하 페인트는 이제 뭐 상한가 하면 3번 치더니 반도체 관련돼서 뭘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줄줄줄 하락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상한가 3번 쳤다가 이제 다시 뭐 거의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이제 뭐 그 요금제 개편 때문에 큰 폭으로 이제 한 18% 정도 상승했다가 이후에 이제 좀 흐름이 다시 또 이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24일날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네. 뭐 이게 좀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한계가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가 상승에 거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금 체계가 완전히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관리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대체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2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피로시스 헬스케어도 이건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주 이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시젠, 뭐 피로시스 헬스케어, 녹십자 MS 다 이제 좀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좀 많이 하락했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10,000원 가까이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뭐 이게 한 1,000원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이죠. 600원 뭐 그 정도 선에 있다가 이제 그 진단 키트 수출권 때문에 거의 90,000원 턱밑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줄줄줄 이제 하락하면서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젠 또 이제 뭐 사실 고점 대비하고 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종목이 뭐 일단 매출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키트 중에 가장 선발 주자로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죠. 1, 2,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도 있고 이제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그 선두 주자로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주지라면 이거 지금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든 아니든 일단 좀 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도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을 때.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백신이 접종자가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아직 제가 봤을 때 제자리 자기 본래 가치 주주 가격대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커요.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왔다 갔다 할 때 상승 주고 이럴 때 조금씩 이제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CS 윈드. 네, CS 윈드는 이제 뭐 이거 여러 가지 재료가 많죠. 이 종목 이제 뭐 일단 풍력 해상 풍력 관련 재료로서 이제 뭐 일단 전 지구 전체가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되게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 열풍이 좀 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상 뭐 태양과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업황이 뜨고 있는데 CS 윈드도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만약에 또 발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주문도 굉장히 많이 계약을 따내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CS 윈드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 차트 보시면 이제 그게 다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뭐 차트 보시면 어떻게 주가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3월 19일 15,000원 하던 게 15만 8천 갔으니까 10배 상승했습니다. 쭉 올라오는 거죠. 그죠? 앞으로도 이제 이제 해상풍력 이런 것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에너지가 사실은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제가 봤을 땐 더 나아요. 뭐 바닷바람이라는 게 뭐, 이제, 부는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주가 모처럼 올랐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금년에 낼 것 같아요. 아직 통계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소폭 상승했고, 현대차도 이제 사실 요즘에 흐름이 좀 좋지 못했죠. 두 종목 모두.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아마 이게 현대차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수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더 좀, 물론 기아차도 이제 좋긴 하겠지만, 이제 현대차가 중심이 돼서 이제 뭐 좀 미래 운송수단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좀 선구자적인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좀 좋게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이제 좀 소폭 조정받았고요. IS동서 다시 5만원대 올라섰고요. 요것도 뭐 환경 태바주로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 폐기물 처리 업체 가지고 있죠. 셀트리온 3인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만 소폭 오르고 나머지는 이제 좀 셀트리온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개인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개인들이 끌어올린 종목이죠. 그 개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틀 지속되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도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되게 신속하고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뭐 롯데마트나 뭐 홈플러스하고 달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급등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한 10만 원대 뭐 초반에 있던 종목이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필드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제 호텔 신라도 이제 지금 많이 회복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예전에 뭐 가격 9만 원대 뭐 10만 원대 이 가격까지 많이 회복했는데, 호텔 신라는 이제 사실 뭐 코로나로 해서 많이 여행객 수요는 막혀 있지만 저기 뭐 중국 보따리상 뭐 뭐라 그러죠? 뭐 다이꿍이라 그런가 뭐 하여튼 중국 보따리상들 때문에 좀 실적이 좀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면세 사업도 이제 좀 좋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영향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같이 좀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 11만 8천 원에 요것도 이제 그동안에 좀 그렇게 좀 주춤했었죠. 그죠? 네, 10만 원대 돌파 이후에 최근 12월 동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로 안 들어오니까 거의 뭐 조금씩 하락했네요. 12만 원까지 찍고 이제 그죠? 11만 원 뭐
초반까지 밀렸었으니까. 네, 그래도 들어오니까 또 즉각 또 12만원 가까이까지도 반등하네요.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좋은 종목이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죠. 네. 하락할 때 뭐 주춤주춤 이제 오랫동안 하락하더라도 한 10여일 동안 하락했던 게 단 이틀 만에 거의 다 회복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 카카오는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고 이제 그 알리바바 영향인 것 같아요. 뭐 둘 다 그리고 이제 독점 이제 뭐랄까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특정 업종에서 좀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주 관련주들도 이제 뭐 LG화학, 삼성 SDI 여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이제 좀 소폭 상승했고요. 1%대 중후반 상승했습니다. 자, 이 5G 종목인데 대체로 좀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제 RF텍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자, 녹십자는 이제 요게 혈장 치료제가 조금 연기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현재 진행 중인 EA 임상만으로는 조건부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제 출시가 늦어진다는 얘기다. 이제 요 뉴스 같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소폭 상승했고요. 도전 비전 또 이제 아무래도 요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아요. 금년에. 네. 지금 금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은 이제 상장 업체들이 한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중후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YIK라든가 SNS텍들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인데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자, 셀리버리가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뉴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또 다시 또 상승을 했는데 한 5% 넘게 올랐네요. 뭐 그저께 까인 거 다 올랐네요. 그죠? 뭐 회복했는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상황 속에서 치명률 제어, 코로나19 면역 이래가지고 뭐 이 관련된 이 뉴스에 이제 아무래도 그 셀리버리가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하여튼 제가 뭐 설명 안 드린 종목도 많이 특징주가 많이 있어야 많이 있는데 이제 제 관심 종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어떤 종목이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이제 뭐 차트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냥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뉴스, 그다음에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유동성이 풍부해진 장이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종목 장에 따라서 많이 좌우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많이 뛰어든 종목들은 사실 장기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미들이 특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호재가 뜨면은 막 몰렸다가 또 이제 그게 또 안 좋은 뉴스가 뜨면 와 밑으로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길게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뉴스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뭐 스윙 투자 형태로 그 기간을 그렇게 잡고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하여간 뭐 24일 마감 그 시황과 관심 종목 분석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각각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